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로 문자열 다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산술 연산자인데 산술 연산자는 어떤 두 숫자 데이터를 서로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는 작업들을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글자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섯 번째 이제 노트북 파일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 파일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열었으면은 역시나 오른쪽에 연결 버튼 눌러서 사용할 준비를 해주세요. 저도 연결하겠습니다. 네, 연결하는 동안 이제 밑에 약간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열 작성법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앞선 시간에 문자열 작성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다고 알려드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쌍따옴표, 그러니까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만 이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인사한다는 뜻에서 greeting 1번, 쌍따옴표, 큰 따옴표, hello, world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인사 두 번째 greeting 2번인데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 Python is fun 이라는 요 두 글자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greeting 1번과 print greeting 2번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요 위에는 쌍따옴표를 썼고요. 이 아래에는 작은 따옴표를 썼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이게 쌍따옴표를 쓴 건지 작은 따옴표를 쓴 건지 결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것 역시 질문이 많은 것 중 하나인데요. 뭐 누구는 쌍따옴표를 쓰고 누구는 작은 따옴표 쓰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나중에 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용하기에. 왜냐하면 요거는 약간 좀 그 개인이 느끼기에 편한 형태로 사용하셔도 돼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쓴다면.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작은 따옴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쌍따옴표를 쓰려면 쉬프트를 한 번 더 눌러야 되고 작은 따옴표는 그냥 쉬프트 없이 바로 키보드를 위해서 바로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편하다고 느껴져서 그냥 주로 문자열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 때는 작은 따옴표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작은 따옴표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게 이제 문자열의 연결과 반복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기호가 있습니다. 더하기와 곱하기 기호인데 문자열에서도 더하기와 곱하기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데이터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숫자 데이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15 더하기 4 하면 우리 어떻게 됐었죠? 프린트 제가 너무 빨리 썼어요. 천천히 써볼게요. 프린트 하고요. 이 안에 15 더하기 4라고 Shift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더 이상 쓸 셀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깜빡깜빡 되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ESC 키를 누르시고요. 영어 B키 누르시면은 밑에 셀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다가 15 더하기 4 하면은 두 숫자의 덧셈이 나왔고요. 프린트 15 곱하기 4 하면요. 역시나 두 숫자의 곱셈이 나오는데 이게 문자열에서는 요 더하기 곱하기 곱셈 저 기능이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 프린트 로 그다음에 프린트 봇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두 글자를 이렇게 더하면요. 두 글자를 더한 글자 모양 그대로가 나옵니다. 로와 봇이 붙어서 로봇이라는 글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글자의 덧셈 기능입니다. 그 글자 두 개를 접착체처럼 두 개를 딱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는요. 프린트 로봇 한 다음에 곱하기 10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요. 이 로봇이란 글자를 10번 반복합니다. 10번.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게 로봇이 글자가 붙었구나, 로봇이 10번 나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 데이터에서 사용한 이 덧셈 기능과 글자 데이터에서 사용된 이 덧셈 기능이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형태구나. 글자 데이터끼리 했을 때는 더하면 글자가 두 개가 붙는 거. 그 다음에 글자 데이터에서 곱셈을 사용하니까 앞에 있던 글자를 10번 반복하는 거.
숫자와는 다르게 작동을 하는구나. 요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런 게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뭔가 중급 과정, 고급 과정 넘어갈수록 저런 게 왜 중요한지는 그때 가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지금은 이런 근본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만 충분히 보고 지나가셔도 정말 많이 알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혹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프린트 로에서 빼기 봇하면요? 빼기 기능은요? 하면 없습니다. 더하기랑 곱셈 기능만 돼요. 당연하게 뭐 빼기나 나눗셈 기능은 글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숫자에서 사용되는 요 더하기 기호와 글자에서 사용되는 요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기능이 다르게 작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프린트 그리팅 있잖아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 그리팅이라는 글자 안에는 몇 글자가 있나요? 몇 개의 글자가 있나요? 세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프린트 그리팅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타입 그리팅 1 이렇게 넣으면요. 타입이라는 요 기능 안에서 그리팅이라는 글자 데이터 타입이 뭘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결과를 알려주는데 같아요. 이때는 랭스의 약자예요. 랭스. 길이를 뜻하는 랭스의 약자입니다. 랭스. 여기다가 그리팅 1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13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직접. 얼마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띄어쓰기가 여기 하나 있죠. 띄어쓰기도 글자에 포함이 됩니다. 7, 8, 9, 10, 11, 12, 느낌표까지 13개의 글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랭스 함수를 쓰니까 이 글자 안에는 13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런 랭스 함수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 랭스 함수 한번 더 해볼게요. 랭스 그리팅 2번도 있었습니다. 글자를 확인해 보니까 그리팅 2번은 14개의 글자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어퍼라는 게 있습니다. 어퍼. 여기서 이제 살짝 여러분들한테 초보자한테는 낯선 형태가 하나 나올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텍스트라는 요 변수 이름에다가 파이썬 이라는 글자를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텍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는 우린 파이썬이라는 글자를 담았으니까 프린트하면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우리 여기다가 밑에다가 셀 하나만 만들게요. 이제 제가 하는 셀 만드는 과정은 조금씩 생략해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밑에다가 셀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으니까 ESC 눌러서 영어 B키 누르면 밑에 셀이 하나 생기는구나. 요거를 이제 조금씩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위에서 한번 하나씩 써볼게요. 랭스에다가 텍스트를 넣으면요 6개 글자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영어는 나는 지금 앞에 있는 P만 대문자로 써 있는데 여기 있는 나머지 모든 알파벳을 대문자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텍스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 글자 데이터가 담겨 있는 상자죠. 그런데 여기다가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점을 찍은 상태에서요. 어퍼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실행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이라는 게 다 대문자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면서 지금 이 형태는 처음 보죠. 근데 이 형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모양을 볼게요. 안에 내용 코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는 뭐가 담겨 있었나요?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담겨 있었잖아요. 파이썬이라는 글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종의 상자 안에다가 그 글자 데이터를 넣어놨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점. 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시냐면 어떤 일종의 서랍을 하나 열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점을 찍는 순간 어떤 서랍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서랍에는 되게 여러 가지 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칸.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서랍 안에서도요. 여러분 서랍 보통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저의 서랍 맨 위 첫 번째 칸에는요. 약간 어떤 어, 붙일 수 있는 도구들, 뭐 풀, 테이프, 딱풀, 종이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를 수 있는 것들, 뭐 가위, 칼 그런 것들. 뭐 3번에는요. 여러 가지 드라이버 이런 각각 활용 용도에 맞는 도구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점을 찍는 순간에는 요 서랍이 하나 뿅 하고 나타나는 거고 그 중에 나는 어퍼라는 기능을 쓸 거야. 요 서랍 중에 어퍼라는 기능을 꺼내와서 여기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글자 데이터가 담겨있는 상자가 있는데 거기다 점을 찍는 순간 서랍이 열리게 되고 그 서랍 중에서 하나 기능을 꺼내오니까 그 기능의 이름이 어퍼라는 아이라는 거예요. 어퍼라는 기능을 꺼내와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다 대문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또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 위에서 랭스나 프린트 함수를 쓰면 이 안에다가 재료를 이렇게 넣었어야 됐어요. 랭스, 길이를 확인할 건데 뭐 어떤 거의 길이를 확인할 건데 라고 얘한테 알려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괄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괄호를 쓰는 요 기능들 중에는 요 괄호 안에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안 들어가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지금은 아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상 지금 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이썬.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 대문자로 바꾼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퍼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로어도 똑같습니다. 우리 텍스트에다가 로어라고 서랍에서 기능을 하나 꺼내어서 실행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 소문자 파이썬으로 변환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런 게 로어와 어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리플레이스라는 기능이고요. 리플레이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대체하다, 대신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텍스트에서 리플레이스 우리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아이를 로봇이라는 형태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요 리플레이스는 지금 안에 재료가 들어가죠. 콤마를 기준으로 바뀌기 전, 그 다음에 콤마 뒤에는 바꾸고 싶은 문자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실행했을 때 로봇이라는 결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텍스트를 프린트해서 출력을 해보잖아요. 다시 써볼게요. 프린트 텍스트 해서 출력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로봇이라고 있는데 아래에서 프린트 텍스트 해보니까 안 바뀌어 있네요.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게 변수입니다. 우리 텍스트라는 이름에다가 다시 한번 저장을 이렇게 해볼게요. 텍스트라는 이름에다 이 바뀐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할당 실행하고 아래 거 다시 실행하면은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텍스트가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기능들이 뭐가 있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막 각 코드마다 리플레이스라는 함수는 이 안에 이런 걸 재료를 이렇게 넣어야 되고 콤마가 있고 어떤 글자를 넣어야 되고 코드가 이렇게 뭐 하나 길어지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이해하고 막 그렇게 욕심을 내실 필요가 지금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당연하게도요. 우리가 파이썬을 쓰면서 어떤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들을 모두 다 외우고 있거나 그 기능들마다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사실 외워서 쓰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사용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걸 보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마다 이게 이제 다 쓰는 방법들이 같은 결과를 내주더라도 그 안에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 한 줄 한 줄을 막 외우려고 지금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결과를 내가 받아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한 번씩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할 때 찾아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지. 지금 여기 있는 코드들을 막 뭐 수능 공부 시험 외우는 거 공부하듯이 난 여기 있는 코드 한 줄 한 줄 다 외웠어. 가 좋은 공부 방법과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 정도, 그리고 소개해드린 거에 한해서 이런 모양으로 쓰는구나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 정도만 지금 가져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문자열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을 끝마쳐 보겠습니다.